예과 1, 2학년 학생들의 50% 이상이 만약에 그 수능에 응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수능 최저 등급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9월 모의고사가 있죠. 결과가 나오면 아마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죠. 예과 1, 2학년 학생들의 50% 이상이 이번 수능에 응시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죠. 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예과 1, 2학년 학생들의 50% 이상이 만약에 그 수능에 응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수능 최저 등급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9월 모의고사 때까지 수능 최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지만이 아마 원하시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확신을 쓰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9월 모의고사 갖고 이제 변동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내신이 낮지만 수능 최저를 맞췄을 때, 이런 학과도 지원이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다 가질 수도 있고요. 내가 수능 최저를 못 맞췄어. 그러면은, 수능 최저가 없는 이런 전형에 넣어보면 어떨까? 아마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학교만 이렇게 선별을 해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수시 6장 중 한두 장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올해 이런 학과 지원해 보면 어떨까요?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연세대 인공지능 그 전원 합격, 고대 인공지능학과 신설 이런 데는 이제 뭐가 있죠? 수능 최저가 있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었을 때 연대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작년에 거의 붙었다고 봅니다. 이따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컴퓨터학과도 마찬가지요. 물론 이제 학업부 수형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고대 인공지능학과가 신설이 되죠. 이 인공지능학과라는 것이 어떤 위치에 있냐면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공학부가 제일 선호하는 과이고 그 밑에 인공지능학과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따 제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리면 학교별로 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컴퓨터학과, 그다음 컴퓨터학과, 그다음에 인공지능학과.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내신 등급을 보고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수능 최저를 맞춘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고대 학업부 수형의 인공지능학과는 더 내신이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이제 수능 최저가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신설학과인 서강대 AI 기반 자유전공학과 일반고 2등급 초반도 가능하다. 이따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번외죠. 내가 진짜 어디를 갖다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제 수능 최저도 만만치 않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카이스트가 이제 원서 접수를 하는데 카이스트 6개 이외의 번외죠. 카이스트 창의도전 전형은 그러면 일반고나 지역자사고, 자사고는 얼마까지 가능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카이스트 같은 입결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합격한 학생들의 어떤 내신 등급 컷들을 보고 어디까지 합격을 했는지를 갖다 보여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대 가고 싶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럴 때 이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지. 동아대 잠재능력 우수자 요번에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전국 단위 대상 의예과 신설이었죠. 작년 지역인재 합격자 평균 등급이 2.0이었어요. 작년에는 내신 성적이 가장 좋은 아이가 1.3등급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 평균 등급 2.0이었는데 지역 인재에서 이제 10명에서 20명으로 묻는데 전국 단위 대상으로 10명이 신설이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학교들을 갖다 내가 수능 최저 4학력으로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한번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따 좀 분석을 한번 해드릴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가 없어. 그죠? 수능 최저가 없는 데가 이제 중앙대 약대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중앙대 약대가 탐구형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면접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일반고 2등급 초반, 저는 특목고 자사고 3등급 때도 가능하다. 왜? 저희가 합격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등급 초반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작년에 이제 2등급 초반인 학생이 1차 합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어떤 몇 가지 학교들을 갖다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한번 자세히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연세대 인공지능 전원 합격,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신설, 인공지능학과가 생각보다 내신이 낮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서울대 일반전형 컴퓨터공학부가 가로에 있는 인원은 이제 올해 금년도 모집 인원이고요. 원래 있는 것은 이제 전년도 인원인 거죠. 서울대 컴퓨터공학부가 7.39대 1에 50%까지 1.39, 70%까지 1.39였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첨단 컴퓨팅 학부로 컴퓨터공학과가 인공지능학과가 합쳐졌죠. 근데 이제 11명이었어요. 13.9대 1이었죠. 인원이 적다 보니까 서울대학교가 내신 컷이 비슷하게 나왔죠. 근데 인공지능학과는 어떻죠? 인공지능학과는 20명이었죠. 근데 등급 컷이 어떻죠? 1.6하고 1.69 등급이었어요. 50% 컷, 70% 컷. 제가 볼 땐 전원 합격 가능성이 있죠. 근데 고대 학업부 수형은 어떻게 형성이 됐죠? 31명. 올해는 이제 25명이죠. 11.94대 1이었고, 그죠? 충원 인원이 이제 이렇게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면 50% 컷이 1.67이고 70% 컷이 1.73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보시면 연세대 인공지능학과의 내신 컷이 고대 컴퓨터학과 이런 정도의 형성이 됐죠. 그럼 올해 고대 인공지능학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등급으로 갖다 봤을 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세대 활동 후 수형 공과대학 면접 응시율을 갖다 보면은 64.6%였어요. 그 다음에 면접 응시자 중 수능 최저 충족률이 76.4%였어요. 그럼 이제 연세대 컴퓨터과학과를 볼까요? 연세대 컴퓨터과학과는 1단계 4배수니까 11명 모집이었으니까 44명 되겠죠? 4배수에 11명에 0.646 곱하기 0.746 하면 수능 최저 충족 인원이 얼마가 된다? 21명이 나오죠. 근데 충원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지? 6명 그러니까 11 더하기 6이면 17번까지 합격을 했죠. 근데 인공지능학과 보세요. 1단계 4배수고 80명이죠? 20명 모집이었으니까 4배수 곱하기 20명 곱하기 0.646 곱하기 0.746이면 얼마가 되죠? 38명이죠. 근데 수능 최저 충족이 38명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충원 인원이 18명이니까 20 더하기 18은 38번까지니까 전원 합격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공과대학의 면접 응시율과 수능 최저 충족률이니까 각 과를 가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떻다? 거의 다 붙었다라는 사실은 아실 수가 있겠죠. 한두 명의 정도의 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1단계가 되고 내가 수능 최저만 통과할 수 있다 그런다고 한다면 저는 제가 볼 때 올해 1단계 통과되고 수능 최저 맞추면 인공지능학과는 컴퓨터과학과에 비해서 아무래도 약간은 좀 인기가 덜 하겠죠. 그리고 전원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신 등급 보셨죠. 그래서 인공지능학과에 눈여겨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대를 보시면 어디죠? 고대 학업부 수형 정보대학 면접 응시 비율이 55.1%였고 면접 응시자 중 수능 최저 충족률이 70.8%였거든요. 그럼 고대 컴퓨터과학과를 보면은 1단계 5배수가 이제 155명이죠. 5배수 곱하기 31명인데 면접 응시 비율 얼마가 되죠? 0.51 곱하기 0.708. 그러면 얼마? 61명이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 충족 61명을 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충원 인원이 33명이니까 64번까지 학교에 전원 합격을 했죠. 작년에 컴퓨터과학과가 2월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고대 학업부 수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전원 다 합격을 했다. 충원까지. 그런데 올해는 일괄이잖아요. 내신 어디까지 갈까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그랬는데 올해 면접이 없어지니까 내신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론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인원이 줄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이 좀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비슷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특히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저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수능 최저를 못하면 여기까지 밀렸단 말이야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볼 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수능 최저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고대 인공지능학과는 컴퓨터과학과의 70% 이후인 학생들 중에서 요번에 이제 50%컷, 70%컷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좀 낮았다 하더라도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공격적으로 지원을 해보시는 게 저는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대학부 수형의 인공지능학과를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이제 서강대 보세요. 그럼 서강대 보면은 서강대 일반전형 컴퓨터공학과가 어떻죠? 굉장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그 다음에 연세대 컴퓨터공학 비슷했죠. 연세대 인공지능학과는 연세대 인공지능학과 그거 낮았는데 뭐하고 비슷했죠? 고대 컴퓨터공학과하고 비슷했죠. 근데 그것보다 좀 낮은 게 이제 서강대 컴퓨터공학과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명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서강대 인공지능학과는 50%까지 1.72, 그 다음에 70%까지 1.8이었거든요. 근데 인공지능학과가 얼마야? 50% 1.9, 70%가 2.07이었어. 그러면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학과를 생각했던 학생들 중에서
이 내신 등급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이 있어. 근데 그게 AI 기반 자유전공학부잖아요. 그럼 어떤 학생들이 들어올 거다라고 저는 보냐 하면 또 학생들의 이제 입시는 저는 계속 얘기하자면 심리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요번에 모집 인원이 컴퓨터공학과가 29명이야. 인공지능학과가 12명이야. 그렇죠? 10명이야. 뭐가 많죠? 인원도 많아 보여. 그리고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학과 인기학과야.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볼 때 이 내신에 들어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컴퓨터공학과에 쓸 거고 인공지능학과에 쓸 거라고 보여져요. 인공지능학과는 그 어디 AI 기반 자유전공학부는 그 밑에서 저는 이렇게 어디 형성될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등급 초반 때는 자신 있게 한번 서강대를 넣어보셔라. 이제 그러려고 하면 뭐가 좋아야 되죠? 계속 말씀드리죠. 이수 과목과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등급 초반 때도 제가 왜 AI 기반 자유전공학부가 2등급 초반이 가능한지를 갖다 초반에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를 좀 아시겠죠. 그래서 2등급 초반 때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가 이렇게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대한 비교과가 많다고 한다면 충분히 지원해 보셔도 저는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카이스트 창의도전 전형은 일반고, 지역자사고, 자사고는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저희가 이제 휴분에서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은 일반고 1.77 등급이 합격을 했고요. 이제 지역자사고죠. 지역자사고에 2.60 등급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사고에 4.0 등급이 합격을 했어요. 물론 이제 과학고는 이제 3등급대인 학생들도 합격한 사례가 있죠. 근데 이제 과학고는 별개하고 과학고야 선호하니까 그러면은 일반고의 1.77 등급까지도 내가 학생분야에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카이스트를 쓰는 학생들한테는 자소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죠. 자소서가 좀 독특하죠. 그래서 좋은 자소서를 작성하실 수 있고, 학생부에 내가 수과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문제 해결력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난다고 한다면, 저는 일반고에서는 한 1.77 등급까지, 그죠? 1.8 등급까지도, 지역자사고 이런 데에서는 2등급 후반대까지도, 자사고는 4등급 때까지도 저는 제가 볼 때는 지원하시면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아대 잠재능력 우수자죠. 전국 단위 대상 의예과 신설하죠. 작년 지역인재 합격자 평균 등급이 2.0이었거든요. 한번 보세요. 지역인재 종합이 의예과가 작년 10명이었고 경쟁률 22.7대 1이었어요. 충원인은 9명이었고요. 근데 50%까지 1.84고 70%까지 2.36이었어요. 그런데 내신 점수 제일 좋은 1.38이었나 1.36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가장 내신 성적이 좋았던 학생 1.3등급대였거든요. 그런데 합격자 평균 등급이 2.0이죠. 그럼 어디까지 갔을까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요번에 지역인재에선 20명이 형성이 되니까 저는 제가 볼 땐 더 커질 거라고 보죠. 근데 지역인재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일반 학생이자 전국 단위 학생들 중에서 내가 의대를 갖다 가고 싶어. 근데 1단계 6배수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면접이거든요. 지역인재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인재에선 자녀 인원이 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단계 뽑아놓고 수능 최저를 맞춘 애들 중에서 충원 인원 9명을 갖다 했더니 남아있는 학생이 딱 3명이었다. 이렇죠. 그러니까 이제 동아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부산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요번에 신설됐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한테는 알려져 있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의대를 많이 본다? 우리가 이제 항상 의대를 지원하려고 하면 뭐를 많이 보죠? 항상 지방대 의대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내신이 높잖아요. 근데 동아대 같은 경우는 내신이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교과를 많이 봤다라는 거죠. 이러면 이제 제가 볼 때 전국 단위 학생들 중에서 내가 수능 최저는 맞출 수 있고 비교과도 좋은데 내신이 아쉬워서 그쵸 이렇게 지원을 갖다 찾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학교가 동아대 이제 일반 전형의 잠재능력 우수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오히려 일반 전형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 내신 등급대에서 형성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의대를 생각하시는 학생 중에 내신이 좀 낮아도 내가 수능 최저 4, 합 6을 맞출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비교과가 좋아. 이런 학생들은 한번 동아대를 갖다 눈여겨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동아대가 이제 그 수능 최저 4, 합 6이 있어서 내가 수능 최저를 맞췄어. 그래서 이제 의대를 갖다 동아대를 지원해 봤다고 한다면 요번에는 이제 내가 수능 최저가 불안해. 구모를 봤더니 수능 최저가 불안해. 이럴 때 검토해 보실 만한 데가 저는 중앙대 약학과 탐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아, 내가 의대생 기분데 약대 지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의대, 치대, 약대는요. 예과 교육과정이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생물학 가리키고 일반화학 가리키고 생화학 가리키고 유기화학 가리키고 분자세포 생물학 가리키고 면역학 가리키고 다 이렇게 이런 과목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내가 고교와 대학의 연계 교육 과정에 대해서 내가 면역학을 공부한 게 있고 생화학을 갖다 공부한 게 있다고 한다면 이것과 연계해서 탐구는 의대 쪽으로 치우쳤을런지를 몰라도 고교와 대학의 연계 교육 과정에 면역학이나 일반화학이나 생화학이나 유기화학이나 이런 것이 공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약대를 지원하시는데 큰 차이는 없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대, 치대, 약대를 갖다 중복 합격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큰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중앙대 약학과 탐구형, 약학과 탐구형 그러면 어떻죠? 일반고가 44% 되고 특목고 자사고가 56%인데 이게 이제 일반고가 될까? 여기서 보시면 그렇죠. 작년에 중앙대 CAU 탐구형이 22명 모집했고 21.3대 1이었고 50%까지 1.50, 70%까지 2.51이었으니까 일반고는 1.5까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는 2.5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휴브레인에서는 작년에 일반고 2.3명이 작년에 면접이 없었죠. 1차 합격을 했어요. 물론 최종은 안 됐죠. 예비번호 받았는데 근데 만약에 면접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이 친구가 면접을 잘 봐갖고 했었으면 사실 중앙대 탐구형도 합격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죠? 뭐 특목고 자사고 3.4형은 최종 합격을 한 거고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게 절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수 과목과 비교과가 좋다고 한다면 올해는 특히 이제 중앙대 탐구형에서 뭐가 생겼죠? 면접이 생겼잖아요. 면접이 생기니까 수능 최저가 흔들렸어. 그래서 내가 불안해.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있는 데를 지원하시면 좋겠지만 내가 수능 최저가 만약에 불안해서 흔들렸었을 때 내 이수 과목과 비교과가 좋다고 한다면 검토해 보실 만한 데가 저는 중앙대 약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반고 2등급 초반 때도 그죠? 작년에 1차 합격했다. 올해 면접까지 잘 보면 충분히 최종 합격할 가능성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 자사고는 3등급 3.3까지 합격을 했고 이런 결과를 보셔서 구모가 흔들리신다고 한다면 이제 중앙대 약대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입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이제 수능 최저가 좌우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모를 보시고 나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변동하거나 이럴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뉴스에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의대 예과 1, 2학년생들이 50% 이상이 금년도 수능에 응시한다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입시 마지막까지 이제 원서를 넣는 때까지 고민들 많이 하시겠지만 구모 성적이 잘 나오셔서 잘 나오신다고 하면 도전적으로 지원을 하시고요. 만약에 구모 성적이 좀 흔들렸다고 한다면 조금은 이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지 마시고 이런 학과들을 잘 찾으셔서 수능 최저가 없거나 그다음에 합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찾으셔서 전략을 짜신다고 한다면 올해 수시에서 성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